예, 반갑습니다. 척척박사사조 권유입니다. 아이고, 지금 비가 많이 오네요. 날씨가 뜨거우니까 뭐,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그냥 여기저기서 하늘에 구멍 뚫린 것 마냥, 아유, 덥기도 많이 더운데, 건강관리 잘 하시고, 이번 시간에는 한나란 씨에 태어났는데, 아, 왜 저 사람 저렇게 잘 살고 나는, 이 모양이지? 그럴 수가 있어요. 바로 옆이 없어서 그렇지. 이 시간에도 뭐,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뭐,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같은 동일 시간대에 태어나고 하는데 또 이 쌍생아 같은 경우도 같은 부모 밑에 태어났는데 얘네들의 그 살아가는 삶의 양식 또는 뭐 나중에 점점 처음에는 좀 이 그 격차가 조금 작다가 살면 살수록 그게 20살 전까지는 부모 사주의 그늘 아래 이렇게 있다가 20살이 넘어가면은 좀 더 그 나의 그 인생을 좀 살아가다 보니까 반드시 편차가 생기는데 그렇도 혹자는 그래요. 아니 내가 월지에 정제가 있는데 내가 제격이거든, 내가 관격이거든. 그런데 왜 나는 이렇게 살지, 저 사람은 이렇게 또 잘 풀리지 라고 하는 게 사주팔자가 비슷하거나 또는 이 재성도 운에서 내가 이제 뭐 갑진년에 경일주가 올해 뭐 갑이라고 하는 그 편재 금극목해서 편재를 바라봐도 아니, 편재가 오면은 당연히 돈이 벌려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 거지? 근데 안 벌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나한테 없는 글자가 갑목이 어딘가에 없는데 갑진년에 갑을 봤다 그러면 그냥 지나가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마다 간지가 비슷하게 생겼고 그것이 육친상 정인 정제 또는 정관 이렇게 다 좋은 녀석들이 들어온다고 해서 나한테 항상 좋은 쪽으로만 그 작용을 할 것인가 하는 거는 이미 사주 원국이라고 하는 그 8글자 안에 내가 태어나는 순간 이미 우리가 그 목성이 태양 둘레를 도는데 11.86년 그러다 보니까 12년이 걸리니까 자축이묘진사오미에서 각 글자를 배속해 놓은 것처럼 시간은 아날로그로 흘러가지만 이거를 사주 분석에 이제 문자화, 코드화 시켜서 접목시키려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갑이라고 해도 충분하겠구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경이라고 해도 충분하겠구나. 이러면서 문자화 시켜놓은 거기 때문에 그 온도도 서서히 올라가는 거고 온도도 서서히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항상 머릿속에 같이 염두에 두시고 보시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이 많이 물어봐요. 아유 저는 제의 크기가 얼마 정도 되나요? 한 100억 부자 되나요? 아니면 한 50억 정도는 되나요? 요즘 뭐 서울에서 집 한 채 갖고 있으면 몇십억은 뭐 기본이잖아요. 평생 살면서 집 한 채도 못 사는 사람도 있어 사실은. 안타까운 거죠. 그렇듯이 똑같이 재성을 갖고 태어났는데 재성의 그 규모, 사이즈 이런 것들은 이 원리를 갖다가 좀 이해를 하셔야지 우리가 이 타고날 때 사주 이 원곡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사주팔자라고 불러요. 이건 내가 태어날 때 오행의 기운을 갖다가 목화토금수 중에서 어떤 걸 더 많이 받느냐. 그래서 거기에다가 육친이라는 거를 덧칠을 해서 이 사람은 재성이 많네, 이 사람은 관성이 많네 이러면서 나름대로의 사주 원곡은 그냥 그 자체로 어떤 그 인생의 어떤 설계 도면을 내가 이 사람은 아파트 구조로 갖고 태어났네, 초가집으로다가 태어났네라는 게 이미 태어날 때부터 이미 이거는 바꿀 수 없는 거예요. 하늘에서 나한테 부여된 거기 때문에 뿌려진 에너지 기운. 그러면서 월지에서 우리가 이렇게 10년씩 대운이라고 하는 것이 쭉 흘러가죠. 대운은 그냥 그 계절의 환경으로다가 이해를 하시는데 10년 동안은 이러이러한, 그래서 사주팔자를 5주 10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 정도로 그 10년 동안은 이 그 천간지지에 들어와 있는 글자가 내 사주팔자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데 그렇더라도 일단 사주 원국이 더 중요해요. 사주 원국 속에 이 설계도면 뭐 집으로 쳐도 집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이제 집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기둥이 있고 그래서 요 터의 개념을 연, 그래서 기둥의 개념을 월, 그다음에 내가 들어앉아 있는 이 안방의 자리를 일, 그리고 담장 밖에 여기 영역은 여기 목질도 되고
또는 뭐 정원도 되고, 요건 이제 시, 앞으로 다가올 나의 미래 또는 나의 노년, 나의 노후 뭐 이런 것들, 또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향점, 목표점 이런 것이 바로 이 시라고 하는 공간에 이렇게 놓여 있는데, 이러한 이 사주라고 하는 거는 어떤 구조물로다가 이루어져 있는지, 이것이 기와집이다, 얘가 아파텔이다, 이런 식으로 어떤 구조물인가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거는 절대 바뀌지를 않아요. 이걸 갖다가 사람들 자꾸 남의 집이 멋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 집에다가 뭘 갖다가 자꾸 빌딩처럼 뭘 올리려고 해. 막 올리려고 하는데, 이거 설계도면이 없는 거라니까. 없는 거 올리면은 허가가 안 난다니까. 구청에다가 인허가 서류 넣어봐요. 이거 있잖아요. 건축물 안전진단 하면은 이거 붕괴되니까요, 안 됩니다. 그리고 불어 처분 딱 내버린다니까. 그런데 이런 내 도면에 있는 거를 갖다가 가장 유용하게 잘 써먹는 것이 가장 좋은데, 또 그것이 가장 수월하고 내가 써먹기에. 근데 자꾸 남들이 가진 걸 부러워하다 보니까 이런 거를, 또 이게 대운에서 이제 막 10년, 20년씩 뭔가 천간 지지로다가 이렇게 뭐 신유, 경신 또는 뭐 이런 식으로 좀 세게 갑인, 뭐 을묘 이런 식으로 천간 지지가 같이 20년씩 그냥 막 이렇게 세트로 막 따라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는 그 한 20년 동안 그 글자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작용을 해서 내 설계도면은 이런데, 그동안은 20년 동안은 그 녀석이 여기다가 처마 좀 더 내도 돼. 괜찮아, 괜찮아. 그런데 그렇지 않고 천간 지지가 이렇게 좀 뚝뚝 떨어져서 들어오는 경우, 뭐 병자, 뭐 또는 뭐 이 신해 뭐 이런 식으로다가 뭐가 좀 간지 체계가 뚝뚝 떨어져서 들어오면은 좀 세력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운에서라도 힘차게 들어오면은 이 녀석이 사주 원국에 영향을 좀 주겠구나. 이 사람 그 팔자에 이렇게 이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셔야 되는 것이, 이것이 어떤 재질로다가 이루어져 있는지. 이게 시멘트 구조인지 철콘 구조인지 아니면은 흑벽돌 집인지, 그게 전부 재질에 따라서. 그럼 재질은 뭘로다가 보느냐? 주로 이제 이 관성과 인성이 잘 소통이 되고 있는지, 또는 이 사람은 식상생재로 가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 이걸 주로 어디서 보느냐? 우리가 연월일시에서 주로 연하고 이 월은 직업성을 보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죠. 왜냐면 또 시기적으로다가도 일찍 써먹고, 우리가 살면서 어떤 직장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내가 재물, 경제 활동을 하는 거와 연결이 되는데, 거기에 인성이라고 하는 학문성이, 글과 학문 자격이 관성, 조직명으로다가 끌고 가는 건지, 아니면 이 사람은 이런 기운이 약해서 내가 열심히 식상이 생재하는 기운으로다가 가야 되는 건지.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이 굉장히 여기 또렷한 사람은 보통 성격이 됐다래요. 월지에서 이렇게 격이 막 천간에 투간이 돼서, 그러면 그냥 그 방향성으로 나는 관격이야 그러면서 글로 쭉 밀고 나가고, 나는 인수격인데 글과 학문 자격으로 쭉 갈 테야 이러면서 뭔가 한 가지 방향성이, 이 격이 성격이 됐느냐. 근데 대부분은 파격이 많죠. 거의 다 파격, 90% 이상이 다 파격이라고 보시면 돼. 왜냐면 그 옆에 있는 글자가 충해서, 형해서, 공망에, 원진에 신살에 의해서 많이 훼손이 되기 때문에 파격. 단순하게 드러나 있다라고 해서 그걸 갖다가 성격이라고 이렇게 보기에는 힘들고, 성격돼 있는 사람은 관인이면 관인으로 그냥 쭉 가요. 이런 거 관심도 없어. 왜? 나는 이쪽으로다가 해서 그냥 쭉 나가면 되는데. 식상생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거 별로 취미 없거든. 나는 내가 열심히 가공, 제조, 유통, 납품해서 돈을 좀 왕창 벌어야 되겠어. 식상생제 기운으로다가 가는 분들도 많고. 근데 이게 어지간하게 이렇게 좀 믹서가 돼 있어가지고, 이게 직장 생활 하자니 이게 무관인데, 닭장 속에 갇히기는 싫어. 그런데 식상이라든지 재성의 기운이 좀 약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닭장 속에 갇혀서 한 세월 또 직장 생활을 쭉 해야 되는 패턴. 또는 이 관성이라든지 인성의 기운이 약해서 아싸리 식상생재로 가는 사람들은 젊어서부터 벌써 사업 패턴으로 확 치고 나가요. 거기에 양인, 괴강, 백호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내가 좀 더 주도적으로, 칼 들고 태어났는데, 내가 카리스마 기질이 있는데 내가 못할 게 뭐 있어 이러면서 딱 치고 나가는데, 이것이 어정건하게 이렇게 좀 섞여 있다 보니까
대운에서 이제 얘를 조금 더 거들어주면은 좀 사업 패턴으로 돌아섰다가, 에이, 그래도 안정적으로 직장 생활 해야지. 요로 넘어왔다가, 또 다시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또 운에서 자꾸 이런 그 식상운이 들어오면은 기존에 하던 틀을 자꾸 깨고 나가서 사업 좀 해야지. 그러면서 또 편재의 어떤 굴곡성을 겪기도 하고, 그런 것이 내가 이미 이 타고난 그 사주 원국의 구조물 또는 이 재질 이런 것들을 잘 써먹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무기란 말이에요. 내가 잘 써먹을 수 있는 어떤 무기인데 얘네들을 갖다가 좀 에이, 이거 발로다가 휙 걷어차고 이거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저기 있는 거 갖다가 그냥 그 트랙터 갖다 내가 그냥 밭을 한번 확 갈아엎어 버려야지 뭐 이러면서 그냥 덤프 트럭으로다가 그냥 막 밀어붙이듯이 하면은 그것이 아무리 식상생재의 기운이 강하다래도 어느 한순간 되면은 이것이 꺾여버린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 기운, 없던 거를 갖다. 그래서 제가 항상 사주 볼 때 공망, 없는 글자, 이거를 반드시 체킹하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이 내 팔자에 드러나 있는 거는 늘 보고 익숙하니까 늘 잘 쓰지만 그렇지 않은 녀석은 그게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점에 딱 도달하면은 그 기운 자체가 이렇게 딱 꺾여버려가지고, 그걸 제대로 쓸 수가 없는데, 여기에다가, 그럼 내가 돈이 있느냐, 없느냐, 그럼 언제쯤 돈이 잘 벌리겠느냐. 우리가, 뭐니 해도 이 정제죠. 현금 유동성을 또 따질 때, 이 정제가, 12운성으로다가, 이 장생을 하는 대운을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이때 돈은, 내가 평생 벌어먹고 살 거를 다 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정도야.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정제가 장생하는 대운을 지났어. 근데 내 주머니에 별로 돈이 없네. 아니, 뭐야, 평생 벌어먹을 거 여태 다 번 다음에. 근데 그거의 차이는 바로 사주 원국에 들어있어요. 원국에서, 우리가 이제 사주 원국이 이렇게 있으면은, 비, 식, 재, 관, 인, 비경겁재, 식신, 상관, 이런 거를 갖다가 전부, 12운성으로다가 해서 사주원국에 보면은 내가 있고 일간이 있고 여기 보면은 일지 자리가 있잖아요. 그 천간에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가 나한테 비식재관인 어디에 해당되는가 그 녀석을 갖다가 전부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세요. 12운성으로다가 이게 세력이 있네 없네 또는 그 글자 자체가 뭐 여기 경신 신유 뭐 갑인 을묘 이런 것처럼 이렇게 간지가 동일하게 있는 녀석 정사 뭐 이런 것들 또는 병호 이런 것들은 그냥 그 자체로 뿌리가 힘이 강하잖아. 근데 만약에 그 갑일주가 엊그저께도 이제 갑술일주였을 거야 아마 그분이 갑술일주인데 이민대운에 이렇게 딱 들어오니까 이민대운이 이민년부터 들어왔을 거예요 이분이. 지금 해외에서 이제 계약직인가 이렇게 이 무관사주였었는데 닭장 속에 갇혀가지고 직장 생활하는데 틈만 나면은 지금 이민대운 딱 들어오니까 선생님 50대 초반인가 그래요. 제가 점핑을 좀 해야 되겠는데요. 이래가지고 안 되겠어요. 그냥 한 단계 그냥 점프를 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갑술을 주는 이 술토 편제가 이게 편제로서의 그 세력이 약하면서 자 이제 천간으로 무토죠. 무토가 분명히 뿌리는 있어. 근데 무가 술을 보면은 12운성으로 묘지에 들어가죠. 그러면 이게 세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설계 도면, 이 구조물, 그러면서 이 재질, 여기에다가 플러스 바로 힘이란 말이에요. 힘의 세기. 이거는 뭘로 보느냐? 12운성으로다가. 12운성으로다가 전부 갖다가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면은, 이게 내가 재성이, 식상이, 관성이, 여기 세력이 있겠구나. 이걸 원국에서 일단 찾아내고, 원국에서 그러면은 어느 정도 기본 틀, 이런 사이즈 같은 게 좀 규정이 돼요. 어느 정도. 그런 다음에, 이제 대운이 흘러가는 모양새에서, 이 비식재관인의 천간에 있는 글자들 전부 대운에다가 또 이제 쭉, 내가, 계일주다. 또는 뭐, 임계일주다. 이 불기운을 갖다 재성으로 쓰죠. 사오미, 특히 이제 사오, 이런 글자들 재성으로 쓰는데, 대운이 해자축으로 흘러가네. 그러면 얘네들 기운이 싹 세력이 약해서 꺼져버리죠. 그런데, 사주 원국에서 재성이 뿌리가 있고 세력이 강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이런 대운을 지나도, 다른 사람보다는 규모 자체 사이즈가 큰 거예요. 근데 내가 정제가 장생하는 이런 대운을 막 지나갔는데도 돈의 세기가,
그 나한테 그 세이브되는 돈이 그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거는 이런 그 원국 내에서 재성의 기운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의 그 크기, 세기, 강약 이런 거를 큰 틀에서 나는 어떤 구조물인가, 그리고 이 내 그 사주팔자는 관인인지 식재인지, 그 다음에 12운성으로다가 이거는 그 12운성은 계절이 흘러가는, 이건 계속 돌잖아요. 대운도 돌고, 그 다음에 세운은 뭐 계속 그 12년마다 이렇게 계속 그 자축인묘진사오미 하면서 내가 나한테 놓여져 있는 육친상 비식재 관인이 여기에 대입해 봤을 때 그 힘의 크기, 강도 이런 것들이 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비슷하게 생긴 것 같은데, 또는 같은 간지를 타고 났는데 또 그 사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 편차가 있고, 여기에다가 또 하나 그 플러스 시켜야 될 게 뭐냐면은 이 사주 원국이라고 하는 거는 이 사주 원국, 이거는 내가 바꿀래야 바꿀 수 없는 어떤 체. 그 다음에 이 대운이라고 하는 거는 용, 요거는 계속 이제 흘러가는 거죠. 근데 여기에다가 플러스해서 내가 어느 곳에서 태어났느냐,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 태어났는가, 또는 어느 부모 밑에 태어났는가, 부모 형제, 육친 관계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내가 성장해서 어떤 배우자를 만나서 이 자식을 인연을 했는지, 이거에 따라서 전혀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일란성 쌍둥이 또는 뭐 일란성 쌍둥이 조금 다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났어도 그 사는 내용 자체가 20세까지는 그래도 부모군을, 부모 사주의 그 영향 하에, 특히 엄마 사주의 영향을 많이 받죠. 아이들은 왜 모태, 엄마의 뱃속에서 이렇게 자녀가 이렇게 출산하다 보니까 엄마 사주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데, 그것처럼 이때까지는 그냥 나의 개성 뭐 이런 거가 이렇게 뚜렷하게 드러나진 않아도 계속 그 부모의 간섭하에서 있다가 20살이 넘어가면은 드디어 이제 나도 하나의 그 독립된 인격체로서, 그러면서 직업을 추구하고 직업성도 자기가 좋아하는 방향, 이게 쌍둥이도 달라요. 그래서 사는 내용 자체가 이제 똑같이 쌍둥이라고 해도,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이렇게 한번 보시면 계유생이면서 계해, 그다음에 계사, 그다음에 병진시로다가 이렇게 흘러가요. 이제 지금 뭐 32살인데 남녀 이렇게 해서 이제 쌍생아로 태어났어요. 근데 살아가는 내용이 상당히 달라. 지금부터 이제 32살이면은 벌써 자기 개성이 막 뚜렷해지면서 방향성이 달라지는데, 쌍둥이 사주 이렇게 볼 때 보면은 어떤 분들은 이제 요거 이 글자들 전부 충을 하는 글자들, 여기 전부 충을 하는 글자들을 갖다가, 자 이제 뭐 병이 충하는 거 병, 그래서 뭐 임, 그 다음에 진을 갖다 충하는 거, 그래서 여기 간지 자체를 이렇게 만들어 버린다니까. 계를 충하는 거 정, 그래서 사해충, 갑자기 하나는 정일주가 돼버리고 하나는 계사일주가 돼버린다. 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뭐 정사, 그 다음에 정묘, 이렇게 이 간지 자체가 전혀 다르게 튀어나오죠.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태어날 때 별과 별의 각도에 의해서 목성의 어떤 그 주기, 또 지구가 공전 자전하면서 그 별과 별의 각도에 의해서 또 오행의 기운이 뿌려지는데 이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거대로다가 푸시는 분들 상당히 많아요. 근데 요거보다는 사실은 그 대운의 방향성으로다가 이렇게 보는 게 근데 남자는 이게 이제 남녀 이렇게 그 남매 형태의 그 쌍생아는 그냥 대운을, 남자는 양일 때는 순대운, 음일 때는 역대운, 여명은 양일 때는 역대운, 음일 때는 그냥 순대운으로다가, 즉 이 연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아마 1분 차이로다가 누나가 먼저 태어난 모양이야, 누나가. 그래서 대운이 흘러가는 게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명은 이 음이니까 순대운으로 가겠죠. 그래서 계해 다음에 이렇게 이제 순대운으로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여기 이제 대운 자체가 10부터 시작을 하는데, 여명은 40, 50 이렇게 놓고, 자 이제 남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대로 역으로다가 흘러가죠. 그러면은 개해니까 미술, 기, 무, 뭐 정사 이렇게 흘러가겠죠. 여기는 여기서 1대5이 걸리더라고. 이게 10, 20, 30, 40, 50. 그래서 대운은 이제 뭐 월지에서 이렇게 분파돼 나가는데 이 대운수는 이제 지금 뭐 여기 이제 그 역대운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여기 이제 1대운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 지금 여기 30, 여기 또 똑같이 여기는 병인대운, 여기는 기미대운에 이렇게 놓여 있는데 이 사주를 이렇게 보면은 계사일주에 개해 무식상이죠. 수생목해서 무식상. 목의 기운이 이제 전혀 보이질 않는데 목의 기운이 요 해중에 간목이 갑에 장생을 하고 있고 또 진중에 을목이 또 숨어 있고 진중에 을목은 세력이 그래도 강하죠. 그래서 무식상이라고 해도 지장간에 있는 녀석들은 좀 세력이 강한 형태인데 여기 일하고 월이 사에 충이 돼 있으니까 나는 좀 버라이어티하게 살겠어요라고 하는 게 밖으로 끌고 뛰어다니겠어요 하는 게 이미 좀 내재가 돼 있고 그러면서 그 해하고 유 사이에는 해묘미 사유축해서 격각이 돼 있죠. 이 유라고 하는 녀석이 편인에 해당이 되는데 편인이 이렇게 연에 이렇게 일찍 공망 안 맞고 이 계사일주들은 오하고 미가 공망이죠. 그래서 미라고 하는 거 토국수하니까 편관이 되는데 편관은 공망이고 그 다음에 여기 그 진이라고 하는 건 사유축생들은 나보다 한 그룹 위에 있는 신자진 이 녀석이 여기 딱 떠 있기 때문에 진이라고 하는 이 정관 이것이 나는 천살에 해당이 되니까 얘를 갖다가 끊임없이 추구를 하려고 해요. 얘를 직업성으로. 그러니까 정관을 갖다가 계속 쫓는 거예요. 저게 나의 미래도 되고 저게 계속 그 끊임없이 내가 추구하는 그 인자인데 지금 대운이 그 남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 대운에 놓여 있으니까 요 지금 여기 편관 대운에 이렇게 놓여 있다 보니까 아마 그 다음에 이제 무가 이렇게 또 제왕지에 들어와 있어서 이게 간지가 이렇게 세력이 있게 들어오면은 처음에 편관의 속성을 쫓아서 그 직업 쪽으로 가다가 그 다음에 이 무 정관의 속성으로다가 돌아가는데 이 여명 같은 경우에는 요 해중의 간목을 바라보고 대운에서 요렇게 갑을 이러면서 이 식상의 기운이 조금 더 강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요 진중에 있는 을목도 요때 이제 수생목해서 식신의 기운이 이제 강하게 작동을 하고 그러면서 이 해중의 간목은 이 월지 자리 직업궁에 놓여 있다 보니까 이 상관의 속성 그러니까 식신과 상관의 속성을 쫓아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요 인이라고 하는 녀석이 이 상관의 속성을 조금 더 도와주죠. 그래서 요때는 공부 잘했어. 그래서 이 남매가 캐나다로다가 유학을 갔다 오고 이 딸은 대학은 미국에서 아마 졸업했나 그럴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어디에 가 있냐면 이 상관의 속성을 쫓아서 상관은 직업이 백결하랬어요. 자기의 그 감성별을 갖다가 드러내는 쪽. 그래서 미국의 월마트인가 거기에 그 디자인 옷 디자인에서 이렇게 해주는 디자이너예요. 그러니까 의류 쪽의 디자이너로다가 이제 가서 지금 이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요 남명은 여기 지금 인성으로다 이렇게 잘 들어오니까 공부도 굉장히 잘했죠. 여기도 공부도 잘하고 했는데 이제 대운에서 이 기미대운을 딱 넘어오니까 나는 그 정관 저거를 갖다가 계속 추구를 하는데 사실 여기 보면은 이 유금이라고 하는 녀석이 편인에 놓여 있지만은 이것이 그 자체가 금룡으로다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게 사유축 합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요 견인하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요걸 갖다가 조금 더 활발하게 써먹으면 좋겠는데 지금 관성이 그 대운에서 작동을 하니까 사실 이쪽 분야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이 남명은 아들은 땄어 이거를 땄는데 하나 이쪽으로 가기 싫어요. 왜? 저 정관을 계속 쫓기 때문에 어디 공사나 뭐 이런 데 가서 안정적으로 나는 저 연구직 패턴으로다가 쭉 가겠어요. 관직, 녹봉 먹는 쪽으로 그냥 쭉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는 어디 조그마한 기업체에서 인턴 계약직인가 이제 그런 식으로 있는데 언제 이제 제대로 취업이 되느냐 그게 이제 엄마가 궁금해서 전화 주신 건데 사실은 요거를 갖다 이렇게 써먹는데 이제 편관의 속성을 쫓아서 지금 뭐
대운으로다가 이렇게 봐서도 크게 그 연구지 패턴으로다가는 사실은 좀 저 금융 쪽이 좀 더 잘 맞는데, 그러면 요 편관의 속성을 쫓아서, 그 국방과학연구소 또는 또는 그 원자력 핵발전소, 뭐, 요런 쪽이 좀 더 맞지 않겠냐 그랬더니, 지금 그쪽을 상당히 꿈을 꾸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그 특수행정 분야 쪽에. 저게 편관의 속성이. 근데 이 미토 자체 편관이 공망이다 보니까 이제 대운에서는 공망을 크게 논하지 않지만 이게 기미, 세력이 있기 때문에, 한 세월 저 편관의 속성을 쫓아서 그런 분야에 인연했다가 무오대운쯤 가면은 정관의 속성, 이 진을 바라보고 이쪽으로다가 이제 그 남명은 쭉 흘러가는 패턴, 여명은 식상을 갖다 이렇게 쓰는 패턴으로. 그래서 대운에 따라서 거의 이 쌍생아 그 사주를 보면은 대운을 반대로다가, 그러니까 일란성, 그러니까 만약에 여명이 둘이다. 여자, 또 남명이 둘이다. 그러면은, 먼저 태어난 아이를 대운을 갖다가 순행으로다가 놓고, 그 다음에 그 늦게 태어난 아이를 역행으로다가 놔서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놓고서 이렇게 보면은, 거의 그 이 임상 실험을 해보면은 이것이 대운으로다가 이렇게 해서 보는 게 상당히 잘 맞고, 아까처럼 그 간지를 그 충하는 글자를 갖다가 놓고서 하는 거는 좀 덜 맞는다. 지금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상당히 계신데, 그거는 완전히 오행의 기운 자체를 갖다가, 이 천체 운행의 어떤 내가 태어나는 순간 받았던 이 오행의 기운을 완전히 바꿔서, 놓고서 한 아이를 그 해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잘 맞지를 않아요, 이게. 그래서 한날 한시에 태어나도 이렇게 대운이 간지가 이렇게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또 다르고, 내가 타고난 사주팔자 원국,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에 이제 그 대운, 그러면서도 우리 삶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죠. 나만의 어떤 그 자유 의지, 이거에 따라서 얼마든지 개척해 나갈 수 있고, 요즘은 뭐 결혼도 내가 선택하고, 요즘 인구가 아주 그냥 화두야, 화두. 지금 날이 뜨거워가지고 비도 그냥 얼마나 저렇게 막 뭐 홍수 나는 거 보세요. 아유, 작년에 저희 이쪽 청주 지역에도 그냥 그 오송 참사 일어나서, 그거 참 1주년 됐더라고 벌써. 그 사람들도 뭐 갑자기 그 한날 한시에 돌아가신 거 아니야. 거기에 지하차도에 갇혀가지고. 근데 이제 그렇게 내 명예 상관없이 내가 타고난 사주팔자에 어느 정도 그 수명 뭐 이런 인자들이 좀 들어있는데, 그거와 무관하게 그렇게 갑자기 그 돌아가시는 걸 우리가 비명행사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내 명대로 못 살다 가시는 건데, 그것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또 한날 한시에 태어났다고 똑같을 수 없는 거고, 또 한날 한시에 그 죽는다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누구도 알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참 미스테리하고 알 수 없는 게 이 분야인데, 다만 이 사주명리라고 하는 거는 조금 더 앞날을 예측해서 그거를 갖다가 내가 조금 더 실수를 덜하고 조금 더 잘 쓸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좀 편안하게 흘러가면은, 그러니까 사주를 100% 활용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타고난 거를.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그게 계속, 우리가 그 사주에 이렇게 충이 많거나 천간으로다가도 충 뭐 이런 게 많이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거를 추구를 해요. 저걸 뺏어오려고. 그러다 보니까 충이 많은 사람들은 삶이 고단하지만 그래도 역동적으로다가 이렇게 그 치고받고 막 이러면서 살아가는 그런 면이 있는가 하면, 또 합이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려다가도 천간으로 충이 들어왔는데 지지로 합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정신적으로는 그냥 세상 밖에 나가서 내가 다 뺏어올 것 같아. 근데 실질적으로는 에이, 그냥 이러고 말지 이러면서 자꾸 주저앉는 기운, 이런 기운들이 있는데, 그래요. 어쨌든 이 한날 한시에 태어나도 또 이 사주 간지 구조가 비슷하고, 또 이번 갑진년에 뭐 똑같이 정제가 들어오든 편관이 들어오든 사람마다 또 다 적용되고 하는 게, 이 그 원국에서 이미 뿌려져 있는 기운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라는 거를 전제하고서 사주 분석을 해나가셔야 된다. 그렇게 되면은, 아까 제가 쭉 말씀드렸던 거 12운성도 한 번씩 다 대입해보고 그러다 보면은, 이것이 어느 정도의 그릇이 나오겠거나, 그 사람이 인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그릇, 이 사람이 어떤 걸 더 잘 쓰느냐,
아니, 재성이라든지 식상이라든지 이런 거가 약하고 관성이라든지 인성이 강하면 차라리 그쪽으로다가 이렇게 쭉 가는 패턴. 또 관성이 강하면서 식상도 강하다라면은 그거를 관하고 손잡고 하는 패턴으로다가 내가 관을 최대한 끌어다가 이용해서 써먹는 패턴. 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너무 그냥 그 육친의 그 한 가지만 딱 꽂혀가지고서 해석을 하려다 보니까 이때는 왜 안 좋았어? 이때는 왜 이게 용신이야? 아니야? 거기에 자꾸 함몰하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거를 놓쳐버리기가 쉽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같은 사주팔자래도 또는 비슷한 사주팔자래도 왜 다른지, 그래서 사주를 큰 틀에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